빠는 하나팬. 자, 여러분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오늘만 견디시면 내일부터 야구를 해요. 근데 이 날씨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비 소식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어쨌든 비 소식 빼고 한번 우리 이번 4연전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막전 상대를 만나서 이제 모든 팀이 4연전을 치릅니다. 이 4연전에 굉장히 많은 팀들이 사활을 걸 거예요. 모든 전력이 풀 충전됐기 때문이죠. 충분히 쉬었으니까. 제가 지난 KT와의 3연전 프리뷰 때도 양 팀의 야구가 닮았다, 선발 야구라고 했는데 오늘도 그랑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시리즈 저는 한화 이글스의 3승을 저는 평가하고 예측해 봅니다. 왜냐면 말이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양 팀 다 좋은 선발을 갖고 있습니다. 폰세, 와이스, 류현진, 문동주 이렇게 4명이 나올 거예요. 5선발 빼죠 일단. 어차피 두산전에 만나야 되니까. 자, 근데 KT는 조금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신규로 들어온 머피 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패트릭 머피인데요. 이 선수가 과연 몇 번에 나올지. 근데 일단 가족들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행정적으로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언제 해결이 될지, 그리고 컨디션이 언제 올지, 라이브 피칭을 언제 할지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질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하나전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순서 모르겠어요. 자, 근데 양 팀의 선발이 얼마나 좋은가 봤더니 KT는 퀄리티 스타트를 50경기 했습니다. 하나는 반면에 38경기. 자, 요렇게 놓고 보면 KT가 훨씬 더 좋은 마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하지만 폰세, 와이스, 류현진인데 헤이수스, 쿠에바스 5원석으로 따지면 하나가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누적은 KT가 많지만 1, 2, 3 선발은 한화의 퀄리티 스타트가 훨씬 많습니다. 4경기 많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이 숫자를 한번 이렇게 해석하셨으면 좋겠고, 한화는 분명히 폰와 류, 문으로 갈 겁니다.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돌릴 건데 과연 머핀이라고 썼네요. 내 배가 고픈가? 머피의 순서는 고민입니다. 엄상백은 5선발로 써서 두산전에 나올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양팀 선발 매치업은 결국 최고의 투수들이 리그에서 가장 높은 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투수들이 맞붙는 그런 4연전이 될 거고, 푹 쉬었으니 좋은 투구가 예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만날 것 같으니까 패트릭 머피에 대해서 간략한 리포트를 조금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메이저리그는 3시즌을 뛰면서 35경기를 뛰었습니다. 근데 22시즌 이후에는 이제 메이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24시즌, 지난 시즌 니호넴에서 40경기를 뛰었습니다. 1군 기록입니다. 근데 이때 38.2이닝, 그러니까 1이닝을 먹어주는 그런 불펜 투수로 활약을 했습니다. 평균 방어율이 이제 ERA가 3.26인데 뭐 투고 타자 시즌인 일본 리그를 생각했을 때 엄청 좋은 기록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텍사스 레인저스의 산하 트리플 A에서 뛰었는데 이때도 불펜 투수였고, 이때는 평균 이닝이 1.1 정도, 1.1에서 1.2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불펜 투수를 했고 결국에 최근에 선발로 던진 이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수 굉장히 재밌는 게 어마무시한 광속구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피네스 피처가 아니라 완전히 파워 피처 유형인데 평균 구속이 155km 정도. 그러면 SS 랜더스의 앤더슨 선수와 비슷한 구속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포심 던지고요, 투심 던지고, 그리고 커브 씁니다. 자, 근데 3구종 이렇게 3개를 던지는 투수인데 오프 스피드 공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선발 적응을 과연 어떤 피칭 디자인으로 할지, 어떤 싸움의 무게를 가지고 결정구를 던질지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페스트볼에 좀 초점을 맞추고 공략을 해야 되는 투수인 것 같고, 좌타자하고 싸울 공이 없습니다. 이 선수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면서 우리 문현빈, 리베라토 뭐 이런 선수들과 어떻게 승부하는지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선수 당분간 어떻게든 선발로 쓰겠지만 가을 야구를 기대하는 KT 위즈가 리그 막바지에 이제 잔여 편성 경기, 그럼 뭐 2경기 했다가 1경기 쉬고, 3경기 했다가 1경기 쉬고, 1경기 했다 2경기 쉬고, 뭐 이런 일정에 조금 중간으로 붙이는 그런 투수로 쓸 것 같고, 이제 가을 야구를 가면 어차피 헤이수스, 고영표, 소영준, 오원석 좋은 선발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불펜으로 쓰려는 의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우리 KT 위즈와 했던 직전 8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5승 3패로 저희가 우위였는데 2경기를 빼고 다 한 점 차 승부였어요. 개막 2연전에 저희가 유일하게 원정팀 승리를 했죠. 그 다음날 역전패 당하는 끝내기 맞았죠. 홈 3연전 저희가 위닝을 했습니다. 첫 경기 1대2로 졌지만 두 번째 경기 1대2로 다시 이겼고 4대3. 이때도 3경기가 다 정신병 걸릴 것 같은 한 점 차 승부였습니다. 근데 그 직전 3연전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1차전은 쿠에바스가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때부터 쿠에바스 교체설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죠. 그렇지만 두 번째 경기 정상적인 어떤 양팀의 전력으로 싸우니까 또 한 점 차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요나리 류현진 선수가 이제 요 통증이 와서 자진해서 강판당한 날, 그러다 보니까 완패를 했죠. 그러니까 쿠에바스의 무너짐, 류현진 선수의 어떤 메디컬 이슈 빼고는 전체 모든 경기를 한 경기 한 점 차 승부를 했습니다. 즉 8경기 중 6경기 한 점 차 승부, 이게 선발 맞대결이 이런 거구나라는 야구를 보여줬고요. 그 6경기가 모두 역전승, 역전패가 없었다는 것도 고무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한 점이라도 이기고 가는 팀이 결국에는 이겼다. 그리고 동점으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점 내는 팀이 이겼다. 그때 김서현 선수가 그 아쉬운 한 점을 줘서 진 경기가 있었죠. 2대1 패배할 때. 자, 그러니까 투수가 뭐 상호간에 누가 조금 더 낫다, 누가 조금 더 낫다, 이건 무의미합니다. 그냥 KBO 리그 최상위급에 있는 선수들을 가지고 1, 2, 3, 4발을 4경기를 다 선발을 낼 겁니다. 자, 그럼 야수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이제 요때 그럼 한 점 쥐어짜는 야구를 해야 될 텐데, 요때는 양쪽이 팀 컬러가 완전 달라요. 하나는 분명히 김경문 감독님이 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서 한 경기에 한 점 한 점을 쥐어짜는 야구를 하실 겁니다. 반면에 KT는 도루가 없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야구는 불가해요. 그러면 큰 거 한 방입니다. 결국 한 명 더 더해서 황재균까지 더한다, 뭐 장성우까지 더한다 해도 결국에는 안현민, 로하스가 게임 체인징 역할을 해야 되는 KT입니다. 자, 4연전 내내 팽팽한 경기 예상되고요. 어느 팀이 자신의 팀 컬러를 가지고 쥐어짜서 리드하는 점수를 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김서현에게, 박영현에게 누가 게임을 이기면서 전달해주냐, 이게 승부처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리그 전체 기록, 이거는 이제 조금 무의미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모수가 쌓였는데 그 쌓인 모수가 어떤 선수가 있을 때, 어떤 선수가 없을 때, 부상으로 누가 나갔을 때, 교체 선수가 들어왔을 때, 이런 데이터가 다 쌓여 있어서 지금 예측을 하기엔 그 전체 데이터들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대결 기록으로 볼게요. 양팀 맞대결, 하나와 KT 맞대결, 방어율은 하나가 2.95, KT가 3.1, 하나가 마운드의 경쟁력이 훨씬 더 높죠. 자, 타율 하나가 2할 1푼 8리, KT가 2할 2푼 8리,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방망이 차이는 없어요. 근데 평균 득점에서 하나가 KT보다 점수를 조금 더 냈습니다. 근데 0.5점 차이인데 저것도 크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운드 우리가 열세 같지만 결국에 우리는 더 마운드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자, 양 팀의 타격 밸런스가 어떤가 한번 볼게요. WAR을 합산해봤습니다. 테이블 세터가 1, 2번 타자 하나가 1.40, KT가 1.61, 아주 근소히 KT가 조금 앞서요. 중심 타선은 KT가 현저히 앞섭니다. 하나 WAR 합산이 5.37, KT의 WAR 합산이 8.1인데 저 8.12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숫자가 누구 거냐? 안현민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높아 보이는 겁니다. 안현민 선수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하위 타선에 오면 반대고 하나가 훨씬 더 우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테이블 세터 기록에 리베라토 기록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 타선을 빼고 상위 타선 그리고 하위 타선은 하나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즉 점수를 낼 수 있는 타선의 구간이 하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기록보다 최근 기록이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자, 최근 10경기만 볼게요. 하나가 7승 1무 2패, KT 5승 5패. 저 5패가 KT가 안 터진 날, 방망이가 터지지 않은 날, 안현민과 로하스, 그리고 중간 투수들이 무너진 날입니다. 자, 방어율 볼게요. 하나 3위, KT 위즈 6입니다. 자, 하나가 훨씬 더 좋은 마운드를 자랑하죠. 타격 하나가 3위, KT 위즈 9입니다. 즉 KT의 방망이는 결국 치는 선수만 친다는 겁니다. 득점, 실점 하나가 11개 많습니다. 반면에 KT는 실점이 더 많죠. 이런 거 보면은 한화의 응집력, 한화의 조직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 홈런 12개, 피홈런 6개. 훨씬 더 많이 치고 적게 줬죠. 그리고 KT는 10개 치고 7개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흐름은 하나가 우위에 있습니다. 로하스, 안현민 조심하면 되고요. 박영영까지 가는 그 중간 투수, 선발을 얼마나 빨리 내리면서 중간 투수들이 몇 이닝을 갖고 가냐, 그리고 그 중간 투수들이 왔을 때 하나가 점수를 어떻게 내냐, 한 점 쥐어짜기를 하냐 못하냐, 여기에 승부처가 달린 것 같아요.
자, 다시 개막입니다. 다시 개막전 멤버들과 모든 10개 팀이 개막전 멤버들과 4연전을 치릅니다. 저희 승패마진 17개예요. 요 계산 한번 하면 재밌어요. 한화가 남은 57경기에 승패마진 빵! 즉 승률 5할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28승 28패 1무 합니다. 한화가. 자, 그 정도를 했을 때 과연 밑에 팀들이 몇 개를 이겨야 우리를 잡냐? 요 게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는 마감 때까지 144할 때까지 승패 마진 17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팀들이 저희를 잡으려면은 하반기에 몇 게임을 승패 마진을 더해야 되냐? LG가 9개입니다. 롯데 11개입니다. KT 15개고 기아가 14개예요. 쉽겠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한화가 결국에는 7, 8, 9월 5할만 해도 웬만해서는 저희 팀을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팀들이 서로 물고 물리기를 엄청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매월 승패 마진 하나씩만 해도 좋고요. 2개 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거든요. 자, 하반기 이렇게 조금 여유 있는 경기를 보시면서 한화이글스의 정규 시즌 우승 숫자, 매직 넘버가 빨리빨리 지워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내일부터 신나게 KBO 하반기 리그를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는 하나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